공은 떨어질 때 잡질 못해요. 바운싱 돼서 올라올 때 공을 잡거든요. 남들이 살 때 그때 같이 뛰어들면 집값은 올라와 있고 내 집 갖고 싶어요. 외모가 아름다우셔서. 팔렸으면 감사했죠. 그래요? 이제 하우스 사신대요. 자기 비즈니스 장으로. 유튜버로 돈 벌어서 하우스 산다? 예, 이제 혼자 사신 분들은 돈이 없어요. 요즘 캐나다 부동산 이야기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리얼터가 아닌 일반인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작지만은 식구가 4명이잖아요. 지금 그쵸? 예, 4명인데 지금 밖에 야드는 작고 이 동네에서 대지는 작으면서 건물은 크고 딱 내 가족 살기에 그러니까 세 주지 않고 정말 싫어했어요. 예, 단독으로 딱 우리 가족만 살 수 있는 이런 집 구하기는 정말 쉽지 않는데 이런 집을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런 집 살고 싶네요. 아유, 고마워요. 이제는 셀러가 아니고 이제 바이어 타임으로 돌아섰죠. 바이어분들이 지금 더 내려갈 거라고 마켓이. 그래서 아예 안 사요 지금. 정말? 예. 제 주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부동산들이 다 세컨잡 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관자까지 그 정도예요? 네, 몰랐어요. 네. 예, 이자율이 지금 또 12월에 한 번 더 오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내년에도 이자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아마 12월 오르는 걸로 동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되지 않을까.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예요. 어느 정도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지역마다 틀려요. 그렇죠. 예, 지역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 10에서 30%까지. 10년 넘게 이 계통 일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한가한 적은 처음이에요. 2018년에 리세션 그 타임에도 미국은 한 15% 집값 떨어질 때요. 네. 밴쿠버는 한 2 내지 3%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바로 회복돼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세계 인구가 계속 밴쿠버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난민들을 또 많이 받잖아요. 아마 내년에도 2013년, 14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50만 명을 더 지금 유입한다고 어젯밤 제가 뉴스에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장님, 난민들이 뭐 집을 이 비싼 난민들도 그 나라에서 캐나다 올 정도면 조금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들, 난민인 사람들도 있어요. 잡이 괜찮은 잡이잖아요. 의사들이 온다든지 약사들이 온다든지 난민들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난민들 오신 분들 보면은 정말 저 하층민은 올 수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중상류 사람들이 난민으로 올 수 있는 게 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또 자기 친인척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럼 지금 사장님, 마켓이 지금 바이어 마켓이라고 할 정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있고, 사장님 말에 지금 사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내 집이 없이 렌트를 사신 분들은 무조건 몰게지가 나오고 내가 지금 다운 페이먼트가 20%든 10%든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저는 사시라고 보내드리는 더 이상 관망하지 리얼터입니다. 말고. 네. 왜 그러냐면 공은 이렇게 떨어질 때 잡질 못해요. 사람들은 떨어질 때 잡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운싱 돼서 올라올 때 공을 잡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이자율이 조금 내려가고 남들이 살 때 그때 같이 뛰어들면 집값은 올라와 있고 예, 힘들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이게 심리가 남달리 되는 사람들은 남달리 행동하라. 저는 그 말에 참 의미를 두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서 다 현금 가지고 있어라고 어느 리얼터분은 다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는 리얼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견과 조금 오퍼짓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잖아요. 그럼 놀스로드 쪽에
거기가 지금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한남 한아름 때문에 거기가 하이라이즈 조닝으로 바뀌면서 막 올라가는데 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저층 콘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만 불에 원베드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2만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처음 집 구매자가 사신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다운 페이먼트 한 20% 하시고요. 그럼 한 42만 불짜리 사신다 그러면 한 8만 4천 불, 한 20%면 다운페이 하고 그 다음에 몰게지 금액은 한 33만 6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몰게지 금액이 지금 현재 30년 상한에 5.5% 이자율로 받으시면은 5.5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그래 1,894불 월 페이먼트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페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면 렌트비보다 더 싸요, 사실은. 그렇죠. 렌트비가 요즘에 원베드가 거의 2,000불 가까이 돼요. 1,800에서 2,000불 정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예, 찾기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또 이자율이 떨어진다 3%로 한 2년 후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3%일 때는 올 페이먼트 한 1,448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차익을 생각하면 한 400불 차익이 된단 말이죠. 그걸 한 2년 이제 후에 예, 떨어진다 생각하고 24개월로 하면 한 9,800불 더 낸단 말이죠. 3%대 하고 5.5% 하고 그러면 한 9,800불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만 불짜리인데 지금 42만 불에 사면 한 얼마가 더 세이브 되는 거예요? 45만에서 한 30만 불이 세이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30만 불. 예. 그런데 내가 9,800불을 더 냈다고 어느 게 더 이익이겠어요? 내가 30만 불 세이브 된 게 더 나으겠어요? 9,800불 지금 내가 이자를 더 내는 게 세이브가 되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지금 살아. 예, 처음 25년이면 긴 세월을 사셨는데 일반인으로서 본 부동산계를 생각해도 정말 사라고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내 집 갖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렌트를 살 땅이잖아요. 오너가 언제 집 팔라서 1년마다 옮겨야 되고 또 여기서는 크레딧 체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렌트도 쉽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렌트는 살고 있어도 아마 집을 살려고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시드머니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밴쿠버에서. 그래서 그 한 달에 얼마씩 적금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 시드머니 만든다는데 사실 은행 가셔가지고 먼저 크레딧을 체크해 보시고 은행을 멀리 하지 마시고 늘 찾아가면서 내게 받을 수 있는 내 크레딧 체크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만 5%만 다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5% 다운페이하고 집을 많이 사드렸어요. 첫 구매자들에게. 처음 5% 하고 집 사신 분들이 그때만 해도 원베드 한 16만 불짜리가 지금은 거의 한 40만 불 됐죠. 써리 같은데. 그런 집들을 저는 좀 많이 사드렸어요. 그것도 낫지. 왜 그러냐면 타운하우스에서 하우스로 옮기는 거? 그럼 지금 상황이 낫지. 왜 그러냐면 타운하우스 내가 싸게 팔아도 맞아. 하우스 가격이 더 싸니까 맞아. 이게 지금 상황에 전 타운하우스에서 하우스로 옮기는 거는 정말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 집을 조금 싸게 팔더라도 은행에서 그 타운하우스 그 몰게이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있으면은 신용이 있으면 더 준단 말이죠. 그래서 타운하우스에서 조금 싸게 팔더라도 싸게 팔아야 요즘 팔리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요즘 많이 예, 내려갔으니까. 하우스로 옮기면 하우스 집값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타운하우스에 내가 10만 불, 20만 불 싸게 판다고 하우스는 한 3, 40만 불 더 싸게 사니까 20만 불 정도 더 싸게 살 수가 있고 지금 마켓에는 나와 있는 집들 멀티오퍼 시츄에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또 깎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깎아줘요. 지금은 내부가 많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집 내놓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급한 분들이 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낮은 금액으로 오퍼를 넣어도 리젝을 안 당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은행 몰게지 이율 때문에 압박을 받으신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이 기회네요. 오히려 그러고 지금은 보니까, 기회죠. 그런 예. 분 만나가지고 싸게 내고 해가지고 사면 예. 저는 뭐 밴쿠버 집값은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쵸?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예. 예.
근데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5년 뒤가 될지 그거는 nobody knows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세상에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뭐 재밌는 에피소드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고요. 그냥 감상한 에피소드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재밌는 에피소드는 정말 없어요. 왔다가 예. 리얼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아유 리얼터를 사는 거 아닌가? 팔렸으면 감사했죠. 그래요? 아직도 싱글. 아직도 남자들이 참 볼 줄 몰라 이런 아름다운 분을 싱글로 놔두시고. anyway,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 나라 와가지고 교회가 오픈해가지고 갔는데 그 꼬마가 5살, 3살, 2살이었어요. 그래서 27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집을 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사드린 거였어요. 27살인데 그 친구가 성공한 그 스토리가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깊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교인들이 없는데 이 아이들 3명이 전부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뭐 드럼 치고 이 아이들 3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교회에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레슨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악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 작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돈 엄청 벌어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평생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렌트만 사셨어요. 그랬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제 콘도를 살 때 자기 친구도 리얼터 있지만 저를 하여해서 집을 사줬어요. 그래서 너무 제 가슴에 감사로 와 닿아요. 근데 이분 제가 키를 넘겨드리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서 그럼 유튜브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산 거예요, 그분은? 유튜브로 하셔가지고 유튜브 지금도 하고 계셔요. 28살에 집을 샀다. 7이에요. 전 28에 첫 집 샀어요. 아, 대단하셔요. 나도 우리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다른 사람 있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열심히 일해서 샀는데 대단해요. 유튜브 봐야겠다. 어떤 유튜브인지. 예, 얼마나 잘 됐으면 유튜브 해서 집을 사.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집은 이제 하우스 사신대요. 자기 비즈니스 장으로. 유튜버로 돈 벌어서 하우스 산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집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렸어요. 이분은 don't care. 지금 마켓이 이래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시려고 생각하셔요. 틀려요. 예. 돈 버시는 분은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 이것도 재밌었지만 좀 알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 혼자 사신 분들은 돈이 없어요. 남자분은 아닙니까? 돈이 아니에요. 특히 남자분들은 혼자 사신 분들은 돈이 없어요.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그게 벌써 있잖아요. 여자분이 채갔어. 아니 돈이 와이프한테 자식 엄마에게 다리는 그냥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참 착해요. 다 주고 본인은 그냥 빈몸으로 나오셔요. 그래서 저하고 연결될 일이 없어요. 집을 안 사시니까 그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저희 받았어요.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이 무슨 말씀했냐면 콘도 마켓 핫할 때가 있고 하우싱이 핫할 때 뭐 다른 겁니까? 아니요, 서서히 이렇게 옮겼어요. 그때 당시 아니요, 서서히 그때 처음으로 하우스 마켓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타운하우스 마켓, 그다음에 콘도 마켓으로 갔어요. 콘도가 그 동안에는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다음에 예. 타운하우스, 콘도 예. 이렇게 간다. 예, 그렇게 갔어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다 같이. 지금은 예, 거의 다 폭락. 일제 거의 다. 폭락이죠. 예. 이런 폭락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기회는 찬스예요. 기회는 예. 찬스. 이런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찬스.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런 기회는 찬스니까 이런 기회 때 잡으세요 하는데 또 반대의 의견 갖는 리얼터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느껴져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아, 그래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데 정말 지금이 살 교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더 예, 내려갈 그냥 것 같고. 더 내려갈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그래서 렌트 가서 자기 집 팔고 기다렸다가 못 사시는 분 봤어요. 계속 그래, 올라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꼭 주장하는 게 내 집 팔면 무조건 사시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어느 분한테든. 내가 한국 돌아가지 않는 한,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지 않는 한,
무조건 여기 밴쿠버에 사시는 한은 한 집 팔면 무조건 또 한 집 사시라.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예민한 질문인데 리얼터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한 집에 보통 좀 어제 앳리스트 3명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세 명이 뭐예요? 어제 밤에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줄리아 사장님 우리 집에 놀러 온다. 예. 청소 좀 하라. 그랬더니 백큐만 바짝 밀더라고요. 예. 집 너무 깨끗해요. 땡인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집을 내놔야 되는데 앞집에 언니 남편도 리얼터. 맞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리얼터. 초등학교 동창도 리얼터. 친구의 아들도 리얼터. 맞아요. 이거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더라.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리얼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사장님, 줄리아 사장님한테 의뢰를 한다면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거의 요즘에 대부분 리얼터 분들이 하시는 게 자기 커미션을 무조건 깎아주는 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얘기 안 해요. 제 커미션. 왜 그러냐면 내 것 주머니에 돈도 못 지키면서 어찌 내가 셀러분, 바이어분의 돈을 지켜드리겠어요. 사실 내 주머니 당연히 받아야 될 커미션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지 내 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찌 남의 돈을 내가 지켜주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협상을 하는 거죠. 제가 바이어 입장이라면 셀러분 에이전하고 제가 협상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최저 가격으로 사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많이 힘들지 않았다. 아니면 정말 힘들었다. 인스펙션까지 다 하고 또 인스펙션 때문에 또 바이어분들이 놔버리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협상을 해요. 제 커미션으로. 바이어분 오케이. 여기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셀러분은 안 해주신다 한다.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드려서 하겠습니다. 해요. 그 딜을 어떻게든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 커미션을 거기서 깎아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이 무난하게 오셨으면 제일 마무리돼서 끝에 제가 감사의 일정액을 제가 체크로 끊어드리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스테이징 해드리는 거죠. 당연히 저는 애국 스테이징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친구랑 벌써 거의 12년째 하고 있고요. 스테이징 해드리는 거는. 그리고 나서 스테이징 피는 이제 비싸면 셀러분이 일단 내시고 나중에 제가 그거 돌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집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반 그냥 하는 식으로 하는데 차별화라 하면 저는 일단은 제가 정말 내 집을 팔고 사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해드리는 게 차별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리얼터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객 입장에서 사드리고 팔아드리지만 어떤 가끔은 너무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리얼터도 고객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10걸음 해야 될 것도 한 걸음 뭐 시티 가서 뭐를 찾아본다든지 그 집 조닝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미리서 다 그것도 직접 가서 해드리고 나머지 판 다음에 이삿짐 센터에 뭐 그런 거 집 클리너 하는 것까지 정말 키 받을 때까지 그리고 키 받고 나서도 뭐 세금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전주인한테 그 세금이 뭐 갔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끝까지 제가 정말 다 해결될 때까지 이사 들어가셔서 중요한 것 같아. 집 팔고 나서 그냥 땡 나몰라라. 그건 진짜 속상해.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인스펙션 하고 난 다음에 가전제품이 고장 날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마지막 날 키를 받아서 저는 항상 키 받으면 무조건 가전제품 다 돌려보시라고 해요. 인스펙션 한 날은 다 오케이였는데 내 집 포지션 데이에 키를 들고 딱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클레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셀러분한테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거를 또 사들인다든지.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커미션을 깎는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